대단, 시작할까요? 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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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웰빙을 위한 긍정 심리학에 대한 강연을 오성진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지금 제 뒤에 사진에 책들이 쭉 꽂혀 있죠. 여기 조금 하면은 이 책들이 제가 주로 보는 책들인데요. 오늘 강의할 거는 여기 보시면은 긍정 심리학이 있고 플로리시라고 있습니다. 플로리시. 이게 오늘, 강연할 내용의 그 주된 텍스트입니다. 정말로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꼭들 몇 차례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긍정심리학은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삶을 갖다가 몸을 던지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데 거기서는 플로리시라는 걸 가지고서 아예 주에 교육 기본으로 삼아갖고 엄청나게 교육시키고요. 미국 육군성에서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사람의 강의가 한 4만 불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바꾸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한 에, 그 온라인 강의죠. 뭐 녹화된 건데 그걸 한 3개월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보면 볼수록 막 신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 있으시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웰빙이란 게 뭔가 아마 대충의 느낌은 있으시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웰빙이 되는가 그것은 아마 감이 안 오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그 뒤에 받쳐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심리학 그러면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의 주된 흐름이 잠깐만요. 주된 흐름이 정신분석학이 돼가지고 저도 뭐 이 긍정심리학을 하기 전까지는 아유 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그다음 사회심리학은 또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죠. 학생운동이라든지 뭐 정치 문제라든지 민중 문제.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점을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 두 가지입니까? 셀 수 없이 많죠. 그게 해결하다가 인류 모든 걸 다 소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셀리그만이 몇 가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우선 정신병 같은 것은 약으로 치료해가지고 낫는 게 한 두 가지밖에 안 되고 결국 낫는 거 거의 다는 증상 완화밖에 안 되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다. 사회심리학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약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따가 나올 겁니다. 강점, 자기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현이 된 것이 언제냐면 1999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책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마틴 셀리그만이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으로 뽑힙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의외로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천거를 해서 이분이 회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 심리학계가 확 변합니다. 긍정 심리학으로.
과거는 프로이트 쪽에 정신분석학 쪽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보겠는데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한 10여 년 전에 말이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사님 그러시더만요. 어, 약점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강점을 찾아라. 난 그래서 그냥 좋게 듣고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늦잠 자면은 빨리 일어날 늦잠을 고쳐야 되겠고, 말이 더디면 말 빨리 하는 연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약점을 갖다가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습관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이 발휘가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선생님들, 작가님들 전부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는 거 이외에도 잘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한번 볼까요? 어, 여기 강점에서, 왼쪽은 강점입니다. 오른쪽이 약점이고. 잘 빠져든다는 건 뭐냐면 혹한다는 거죠. 귀가 솔깃한 거죠. 이게 왜 강점이거든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게 할 것이냐. 그냥 그 다음에 잘 웃는다. 비실비실 웃으면 사람들이 바보스럽게 보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해줍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자신감 있는 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두 조용하고 있는데 혼자서 큰 소리 지르는 거가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그다음에 궁금한 것 많다. 앞에 거하고도 비슷한데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흡수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강점. 그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냥 참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그 그대로 답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좀 경망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가 좋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가 되겠고요. 멋내기 좋아한다. 사람이 후줄근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무리 허름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대림질해서 딱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멋내기 좋아하는 것도, 그거는 사치적인 것은 곤란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 약점들을 보게 되면, 아휴, 하고 한숨 쉬는 거, 자주 지치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 못해서 화내는 거, 그 다음에 글씨도 꼬불탕꼬불탕. 저는 뭐 남필입니다만, 글씨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네, 사귄다는 거. 이건 제가 뽑은 거니까 그냥 객관성 너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을 앞두고서 그냥 쭉 놀다가 전날 후다닥 하는 당일치기 하는. 그 다음에 뭘 시작했는데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금방 뭐 실증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약점들. 그래서 이런 강점과 약점을, 자기가 한번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 강점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웰빙인데, 이 웰빙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웰빙이 모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웰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가? 처음에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 변화인데, 리시버가 자꾸 빠지네. 잠깐만요. 다음에 투명인간이 됐었습니다. 아, 처음에 할 때는 에, 이 긍정 정서, 그다음 몰입하는 거, 그다음 좋은 관계, 그다음에 의미, 이것이었는데, 에, 유료문 인증자가 아니라,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예, 예. 그런데 어,
이 긍정 심리학을 발표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4만 물짜리 강의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 셀리겐만의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세냐 메이밍이라는 아주 그 유능한 30대 여자인데 그 사람이 셀리그만한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러고서 어필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이 성취하는 게 있어야지 행복하지 하면서 이거가 빠졌다고 지적하니까 셀리그만이 바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에, 5가지로 웰빙의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브런치에 두 가지 그러니까 삶의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30개씩 글을 써서 두 번째 삶을 디자인하자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는데요.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 쓴 것들 중에서 여기에 그 긍정 심리에 관한 그 주제로 쓴 글들을 뽑아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희망이 있고 그래서 잠시 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희망에 대해 쭉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거, 음, 여기서 긍정 심리에서 중요한 것이 희망, 사랑, 그다음에 즐거움, 그다음에 관심, 감사, 열정, 기타 오락 같은 거, 이런 것도 긍정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제 여기다 썼던 글들은 제 삶을 통해 가지고서, 저도 상당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즐겁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러면서, 이것은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 심리를 우선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관적인 거죠.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모든 걸 대하는 거죠. 어, 이 긍정 심리학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빅터 프랑클의 책을 읽으면서 그다음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서 하나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어요. 뭐 살다 보면은 수도 없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그다음에 일 때문에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 호킨스하고 빅터 프랑클의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라 다 깨우쳐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런치 글에 제가 자주 그렇게 씁니다만 내 앞에 있는 상황이란 것은 내가 도전하고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있는 걸 갖다가 힘들어, 좋아가 아니라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가 넘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내일 월급 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월급 줄 돈의 3분의 2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딱 채우고 가면은 뒤를 돌아보면 그 다음 줄 월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걸 넘어가면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옛날 지나간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긍정심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웰빙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참 즐겁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예, 눈 딱 감았다 뜨면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지루한.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작가님들 책 읽다 보면은 빠져들면은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쭉 가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몰입이죠. 이 몰입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시간이 쓱 하면서 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근데 이 몰입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칙센트 미아이라고 이름이 독특한데 이 사람이 그 몰입이 뭐냐? 물이 흘러가듯이 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글들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그런 경험들 하시니까 그런 걸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우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성격의 강점을 발휘할 때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관심이 많은 거, 그쪽에 이게, 에, 빠져들어가면은, 에, 그것이 이제 잘 강점이지 않습니까? 몰입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분들의 레퍼런스를 틈나시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두 번째, 여기 같은 몰입이 써져 있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적용을 해볼 것이냐. 거기서, 정말 가는 줄 모르고, 즐겨서 쭉 빠져들어가신 활동 같은 것을 찾아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평범한 일들이죠. 예를 들자면 저는 농막을 갖다가, 하면서, 뭐, 재배를 하고, 하지만 그거 한동안은 딴 생각 아무것도 나지는 않습니다. 어, 땀이 나는지도 모르고요. 뜨거운지도 몰라요. 그런 아주 근데 평범한 일이죠. 뭐, 집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깨끗해지는 거 이번에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모르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성격 강점을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러면, 어,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긍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웰빙의 다섯 가지 요소에서 어, 맞머리를 그러니까 머리 글자만 쭉 모아놓은 것이 PERMA죠. 그래서 처음엔 포지티브 이모션이죠. 긍정 정서.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몰입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긍정 관계, 릴레이션십. 그다음 미닝, 어치브먼트. 그런데 이것을 약해서 번역책에는 팔마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팔마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페르마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델마하고서 오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관계란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없으면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나를 배려해 주는 것, 나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맨날 그 야단만 치고 말이죠. 지적만 하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나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뒤에 있는 여기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 행복의 완성, 이 세 권이 하버드 대학의 조지 레일란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들이 하버드 대학의 성인 연구의 70년간 동안의 자료를 쭉 분석을 해서 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 그것을 쭉 규명해낸 책이죠. 그래서 보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쓰는 것이 노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결론도 또 이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존중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자신이 이 사회에서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정말 행복하신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가서 지난주에 우리 동료 외삼촌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런 활동하시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회적 관계가 인간관계가 없어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치매 쪽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명도 짧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에,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줌 미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수업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자꾸 말을 걸어야죠. 서로 말을 걸어야지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말을 건다는 것은 관심의 표시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다녔을 때는 뭐 조건식 간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딱 졸업하면 하나 둘씩 주위에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정말 몇이 안 남잖아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맺고 있는 관계들은 정말 소중한 관계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연락 못하고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 이걸 준비하면서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연락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미닝. 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의미 생각하면은 그냥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하면은 바로 딱 생각나시는 분 있죠. 빅터 프랭클. 저희들이 에, 지금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하고 생각할 때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 있죠. 삶이 뭐냐고 묻지 말라고. 삶이 당신한테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답을 하라고.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지금 그 전까지 살아온 삶이 참 내가 너무 아까운 시간을 이 중요한 걸 갖다 잊고 살았구나 하고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이것들에 대한 나의 성실한 자세죠. 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나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한테 주어진 과제거든요. 도전의 과제입니다. 선물이죠. 제대로 해결해야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생각 가지고 임해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일주일이 쑥쑥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어, 이렇게 삶의 의미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음. 뭐 요새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뭐, 그 다음 뭐 생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식 인사이드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와서 뭐 다음 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삶이 또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열심히 할 거 없잖아요. 적당히 누리다가 가고. 근데 그 다음번에 삶에 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존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삶의 그 다음 삶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어, 관계없이 지금은 나한테 주어진 삶, 이 시간은 딱 한 번이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0년 전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뭐 몸도 비스듬하고요. 그다음에 어깨도 아프고 구부정하고 뭐 잠자다가 일어나기 싫고 뭐 이런 굉장히 근데 지금은 딱 눈 뜨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날 해야 될 걸 제가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삽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6세 되셨잖아요. 일본에 2018년에 돌아가셨지만 히노하라 시게아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날 그날의 그 수첩에는 3년 후에 강의까지 다 스케줄 잡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분이 병약해가지고 3번 죽을 뻔했는데 네 번째 죽을 뻔한 거는 요도 사건 때 하이제킹하는 비행기 타셔 있었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두 번째 삶을 선택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셨는데 그분은 뭐 잠시도 쉴 틈 없이 사셨던 분이죠.
바로 이제, 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나이 들 생각도 들지 않죠.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절대 잘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중에서 방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2시간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연세가 한 103세였을 겁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완전히. 그분은 뭐, 우리가 딱, 임종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하는 거 가장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가, 죽음을 맞이하셨죠. 뭐, 늘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늘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과 같은 우리 줌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여튼, 어, 의미 있는 모임에 자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또 취미 활동 같은 거. 그다음에 나이와 관계없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 보는 거. 제 친구 중에서 지금부터 붓글씨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 공부도 있고 뭐 성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의 열정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니아 메이민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추가가 된 것인데 참 이 성취라는 것은 참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 삶에서 별로 즐거움이 없이 삶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성취는 어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취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얻어진 결과. 그러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시절부터도 그랬잖아요. 뭔가 어, 큰일을 해보고 싶다. 정말 정치가가 돼가지고서 대통령을 해보고 싶다. 큰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가진데, 거기에, 그 중에 조금만 것이라도 그런 걸 이뤄나가는, 어,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떤, 다이아몬드 사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 말이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삶의 의욕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끈기가 중요하죠. 그, 어, 그 마틴 셀리그만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지금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중국인 2세예요. 이민 2세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어떤 빈민들 학교 가지고서 교육 봉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회를 개혁하고자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갖고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이 사람이 셀리그만의 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서가 좀 늦게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자기 친구 교수가 어이 이거 좀 봐. 그러면서
줘갖고 읽어보니까 그냥 저는 읽었을 때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그걸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카톡으로. 근데 여기서 셀리그만이 어쩌면 내가 살아온 모습과 그렇게 닮았는가 하고서 감격을 합니다. 바꿔가는 거. 그래가지고서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 청산유수로 그냥 쫙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지원했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시켰죠. 근데 합격을 시키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심리학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 교수들이 저런 고무차를 갖다가 왜 데려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을 따라갈 심리학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리그만의 교실에서는 셀리그만도 그 사람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취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인내입니다. 지식 곱하기 인내. 이것을 그 공식을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인내만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취. 그러니까, 그 지식, 쌓아온 지식.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계속 쌓아나가면은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해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제가 2, 30번도 못하는 게 지금 뭐 한 동작을 하다가 2,500번, 3,000번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은 훨씬 줄었어요. 그냥 저절로 막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갖고 나가면 우울할 것가 없죠. 즐겁기만 하죠. 자기 강점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그걸 나누는 삶을 사는 이것이 웰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웰빙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이것은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그다음 achievable 달성 가능하고 그다음에 realistic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무한정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그냥 이건 자기의 강점과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만 과거 자기가 이루었던 것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웰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낙관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된다. 사이토 이토리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걱정 마라. 될 건 또 뭐 이렇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일본에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다. 뭐냐? 난 된다고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 하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이 낙관주의라는 것은 그, 레질리언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앞에 생각들 갖다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낙관적인 사람은 수명이 길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수술 받으면은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수술 받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맡기는 거죠. 선생님이 잘할 텐데 뭐, 그러면은 거의 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에, 그 청소년들 할 때도 바로 너는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긍정적으로. 만약에 꼭 이렇게 고쳐줄 게 있으면, 잘했는데,
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렇게 그쪽에서 생각을 내도록 셀그머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걸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제 이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웰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어려운 당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한테 할 때는 저 그래요. 힘든 일 생기면요. 야, 오성진, 너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또 그거 가지고 그래? 전 그렇게 말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최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동작 간단해. 누워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처음에 하시면 한 2, 30분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 걸려가지고. 근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돌리기. 저는 이걸 이제 누워서 배영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대략 이제 이거를 2,500번, 돌리기 1,000번, 앞으로, 뒤로 1,000번, 이렇게 해서 4,500번 정도를 합니다. 근데, 우와,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는 겁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1년 전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 40개 하던 것이 석 달이 되니까 한 100개로 늘더군요. 그리고 3년이 되니까 한 4, 500개가 돼요. 4, 5년 되니까 지금처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빼죠. 그러고 나면은 땀도 쫙 흐르고 딱 일어날 때 벌써 몸이 쫙 풀려지니까 기분이 아주 최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워서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뒤꿈치 쫙 뻗으면서 쫙 뻗어 올리는 거죠. 이것은 몇 차례 하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쑥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 신체 관리하는 것이 이 웰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워낙 요새 이야기를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음식들 잘 좋은 거 골라서 드시도록 하고요. 치과의사로서 권해드리는 것은 자기 전에 반드시 이 닦으십시오. 밤사이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세균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음료수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이 닦으세요. 시궁창만큼 더러워요, 입안이. 근데 저도 안 닦았으니까. 안 닦고 하니까 세균 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때 꼭 닦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닦으신 다음에 음식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6월 달에 말씀드렸죠. 수면에 대해서 어, 잘 자기 위해서 심장에 집중하는 거 훈련들 많이 하고 계시죠.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정말 잘 자요. 도중에 서너 번 깨긴 하지만은 6, 7시간을 아주 푹 잡니다. 그 전에 못 잤어요. 어, 어, 거의 못 잤죠. 그런데 그 훈련하고 나서는 푹 잡니다. 그리고는 눈 떠서 일어나면은 앉아서 일기 쓰고, 그리고 일기 쓰는 거 끝나면 체조하고, 그럼 집사람이 뭐해? 빨리 나오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하고서 샤워하고, 그리고 어, 식사하고, 나머지 또 제 친구도 보니까 다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은 잘 설거지하고 저는 한 가지 싱크대 저 안까지 다 매일매일 합니다. 뭐냐면요, 그 그것도 재미예요.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 보면서 마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릇만 씻으면 안 되고요. 저 요새 글로브들 파니까 나이트놀 글로브라든지 뭐 있잖아요. 100장씩 이렇게 파는 그거 끼고서 싱크대 깨끗하게 하고 그 수세미 일회용 수세미 종이로 된 걸로 주워서 밑에까지 닦고서 하면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과 그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 우울증, 우울증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받긴 힘들죠. 근데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뭐 내가 뭘 하든 간에 다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고 그다음에 챙겨주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것이 더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시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방법을 잘 또 익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체코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